꽂아 마늘 꽂아버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마늘을 심으러 나왔습니다. 마늘을 심으실 땐 두 가지 품종으로 나눠지거든요. 조금 따뜻한 지방에서 심는 난지역 마늘과 추운 지방에서 심는 한지역 마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요 난지역 마늘과 한지역 마늘의 특성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요 홍산 마늘을 심으러 나왔습니다. 요즘에 홍산 마늘은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고요. 이게 마늘의 쪽이 한 6쪽에서 7쪽인데 마늘의 크기도 아주 튼실하게 큽니다. 그리고요 수량성도 많고요. 또 요게요 수확을 할 때도 너무 쉽게 수확이 되거든요. 보통 마늘은 깊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수확을 할 때 삼지창으로 땅속을 아주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수확을 어렵게 이렇게 손으로 쑥 뽑아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홍산 마늘의 특성은요 수확할 때쯤 뿌리가요 손으로 뚝 잡아 빼면요 뚝 끊긴대요. 그래서 수확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홍산 마늘을 심으러 나왔고요. 또 하나 홍산 마늘의 특징은요 이렇게 인편을 살짝 까게 되면요 마늘의 쪽 끝이요 이렇게 포렇게 확 멍든 것처럼 초록초록합니다. 보통 이런 품종인지 모르고 아무나 싹이 나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홍산 마늘은 이렇게 다른 마늘에 들어있지 않는 엽록소라는 이 성분으로 인해서요 항암 작용을 하고요 조혈 작용, 그리고 간 기능 개선, 그리고 당뇨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몸에 좋은, 조금 더 몸에 좋은 마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홍산 마늘이 아주 핫합니다. 난지역 마늘과 한지역 마늘의 특성을 고루고루 갖춰 있기 때문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심고 나서는 월동 전에 어느 정도 싹을 본 다음 이제 월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는 시기는요 한지역 마늘처럼 뭐 중순보다는 이왕이면 수량성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요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심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들깨 아줌마는요 조금 늦었습니다. 임실 치즈 축제 장터도 나가서 장사도 하고 오고 일일저일 하다 보니까요 막차를 타고 이제 심으러 나왔습니다. 이 홍산 마늘이 또 하나 이게 당도가 좀 높고요 풍미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요 공부해서 안 거예요. 홍산 마늘은 저도 올해 처음 이제 재배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수확을 할 때 수월하다고 하니까 기대를 품고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늘을 품종을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 심기 전에 이제 밭 만들기를 하셨을 거예요. 마늘은 재배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되거든요. 재배기간이 긴 만큼 이 안에 땅 안에 대비도 많이 먹고 밑거름으로 비료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토양 살충제도 단디 넣어주셔서 지금부터 고자리 파리 이런 거를 예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고자리 파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건 월동 후에 발생이 되지만요. 그 전에 지금 이렇게 서늘한 기후에요. 만약에 퇴비가 좀 미부숙 퇴비를 사용하거나 연작으로 마늘을 심을 경우도 고자리 파리 발생이 더 많아지는데요. 요 시기에 요놈들이요 알을 까고 갑니다. 그러면요 월동 전에 걔가 번데기로 변한 것이 코 잠을 자다가 이제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 그놈들이 그냥 양파 마늘을 셀셀셀 이제 갉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알을 까고 가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살충제를 뿌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밭 만들기 할 때 로타리를 칠 때요 토양살충제도 함께 넣어주고 밭을 어느 정도 갈아주고 두둑을 만들었고요. 한 번 더 난디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 지금 춘가드라는 천연 토양살충제를 한 번 더 방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알을 까고 가면요 위에 땅 위에서 한 20cm 그 깊이 안에 알을 까고 가거든요. 그래서 토양살충제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비닐 멀칭 하기 전에 한 번 더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자 그 다음에 비닐 멀칭을 덮었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 춘가드는 이제 보통 토양살충제는 한 번 정도만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천연 토양살충제라서 약 효과는 30일에서 40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차례 또 뿌릴 수가 있어서 저는 요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제때 맞춰서 심을 경우는요 깊이는 5cm에서 7cm 깊이로 이제 넣어줘서 심으시면 되는데 뭐 콩을 수확하고 나서 뒤늦게 육종 마늘을 심거나 이럴 때는요
너무 기온이 추울 때 심게 되면 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든요. 이제 홍산 마늘이나 난적 마늘 같은 경우는 월동 전에 싹이 올라와야 되고요. 육종 마늘은 월동 전에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려야지만 죽지 않고 내년에 잘 월동이 돼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만약에 마늘 심으실 경우는요, 심자마자 부직포를 덮어주시면 좋고요. 부직포를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11월 3일 날 그날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심자마자 부직포를 2겹을 해서 심어주고 그 다음에 정말 마늘을 풍성하게 수확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요, 심자마자 바로 부직포를 난디 2겹 정도로 덮어주시면서 재배를 하시면요, 시기를 늦어서 심더라도요 성공적으로 마늘 농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심으실 때는 유공 비닐을 사용하시면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쉽거든요. 유공 비닐은 이게 11구 구멍이 11개 뚫어 있는 유공 비닐도 있고 13개 뚫어져 있는 유공 비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밭의 상태에 따라서 구멍을 선택하시고요. 땅이 꼬재어서 심으실 때 땅이 포슬포슬하다면 그냥 뿌리가 밑으로 보이게 곱게 찔러서 심으시면 되는데요. 땅이 조금 딱딱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얇은 호미를 이용하셔서 땅을 파고 심어주시면 되고요. 심는 깊이는 5에서 7cm. 너무 낮게 만약에 마늘을 심게 되면은 수분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조해질 수 있고요. 동해 피해를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벌마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를 맞추셔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씨마늘을 선택하실 때 굵기도요, 이왕이면 조금 텐실한 씨마늘을 선택하시는데 오히려 너무 이상하게 과다하게 기형적으로 크다 그러신 마늘을 심게 되면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벌마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마늘이나 난적 마늘은 5에서 7g 정도의 씨 마늘의 굵기가 가장 알맞다고 하고요. 국종 마늘 같이 한지역 마늘은 4에서 5g짜리 씨 마늘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는 방향도 마늘의 뿌리가 곱게 밑으로 내려가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옆으로 삐딱하게 심게 되면요, 마늘이 올라오면서 곱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심을 때도요, 일직선으로 곱게 심어주시는 거 주의하시면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늘을 이렇게 만약에 다 심으셨다면 이제 이 유공 비닐 구멍이 퍼덕퍼덕 바람에 많이 찬 기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흙을 북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볏짚이나 왕겨를 깔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흙을 큰 삽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위로 흙을 북 주셔가지고 비닐이 퍼덕퍼덕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늘 잘 심어 보시고요. 이제 추워지는 영하권 날씨가 되기 전에요, 부직포로 보온을 꼭 해주셔서 월동에 보온을 해주게 되면 확실히 이파리가 바로 초록초록 하면서 작황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활용하셔가지고요, 보온하는 것까지 잘 챙겨보시고요. 마늘 농사 내년에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쾌 유쾌 통쾌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심으러 갑니다.